결산 및 기말 수정 분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는 T계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T계정.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 과목들의 T계정. 그럼 T계정 상에서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부채나 자본은 대변에 증가하고 차변에 감소해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채나 자본은 대변에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건 부채나 자본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부채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수 수익이 부채예요. 자, 미수금, 성급비용, 미수수익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는 거니까 거래 발생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거래 발생, 그리고 분기장에 기입하는 거, 그리고 총계정원장에 기입한다, 전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니까 답은 디귿, 미음, 리을 이런 순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럼 디귿, 미음, 리을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의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디귿, 그죠?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기역, 그리고 니은이니까 2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말 결산 수정 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 결산 수정 정리 사항, 즉 결산 정리 분계, 즉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이 아닌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에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채권에 대한 대손을 추정하거나 감가상각을 하거나 또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기말에 하는 것이지만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은 뭐 연도 중에도 처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건 기말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잔액 시산표. 잔액 시산표라는 거는 합계 부분은 없고 잔액만 나타난 시산표가 잔액 시산표예요.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산표를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1번에서 얘기했던 대변의 잔액이 표시되는 거는 부채와 자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는 계정 과목 부채 아니면 자본입니다. 그렇죠?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발비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차변에 잔액이 남겠네요. 영어권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여기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개발비, 영어권, 장기 대여금 이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겠죠. 자본금은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으니까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겠네요. 그래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자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시산표 등식 공부했었죠.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수익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수익이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말 자본 이건 틀렸죠. 그리고 총 비용도 틀렸죠. 그럼 답이 소거해 보면 3번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과 같다.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안 나면 이전 강의를 한번 꼭 봐주십시오. 자, 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뭘까요, 여러분?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해에 해당하는 거. 자, 결산 예비 본 절차 들어가서 마지막에 뭘 작성할까요? 그렇죠.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겠죠. 재무제표를.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거. 뭘까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이라는 건 T계정들을 다 합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T계정들, 자, 우리 분계장의 양변의 금액은 같아야 되고, 이걸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이 총계정 원장, 다 차변과 대변을 다 더했을 때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같은지를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그렇죠. 시산표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기초자산은 기초부채에다가 기초자본을 더한 거랑 같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초자산이 50만 원이면 기초부채가 30이니까 기초자본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2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번하고 4번은 소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을 물어봤어요. 기말자본. 자, 이건 제가 식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기초자산은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 그리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죠. 그러면 기말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어요?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한 게 기말자본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기초자본이 20만 원이라는 건 구했죠. 그죠? 자,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기초자산이 50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초부채가 30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초자본은 20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자본이 20이니까 당기순이익만 구하면 되는데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80만 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기말자본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40만 원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말자본이 40인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우선은.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일 거다라는 거예요. 8번의 답은. 자, 그러면 기말부채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기말부채는 기말자산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더한 건데 기말자산이 80인데 기말자본이 40이니까 기말부채는 40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기말자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말자본부터 먼저 구해보면 기초자본은 얼마죠, 여러분?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만 원이 기초자본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당기순이익은 총수익 90인데 총비용이 70이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 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기말자본은 6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기말자본은 6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자, 지금 나가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틀렸네요. 그럼 사실은 소거하게 되면 2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럼 가라는 건 기말부채가 왜 20이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기말자본이 60이에요. 그쵸? 기말자산이 80이에요.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인데
기말 자산이 80인데 기말 자산이 80인데 기말 자본이 60이라는 것은 기말 부채가 얼마라는 걸까요? 그렇죠. 20만 원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고 이런 문제 적용을 또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슷한 문제의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기초 기말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추가 출자나 추가 인출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요? 우선은 기초 자본.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 자본이 60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 총 수익이 50이고 총 비용이 70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났죠. 그럼 여러분 순손실이 나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단기 순손실이 났다, 지금처럼.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회사가 손실 났으니까 그만큼 자본은 줄었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만큼 자본을 까먹은 거예요. 손실 나서. 그럼 기말자본금은 대략 기초자본보다 더 줄었겠네요. 그죠? 40만 원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기말자본은 40만 원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말자본 40인 거는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소거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40인 거는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기말부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기말부채는 기말자산이 9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자본이 40이에요. 그럼 뭐 얼마겠어요? 기말부채가.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이니까 얼마겠습니까? 50만 원이겠죠. 그죠? 50만 원이 기말부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비용이 더 컸을 때는 단기 순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대려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 방향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그죠? 괜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총 비용 더하기 순손익은 총 수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맞는 표현이죠. 그쵸? 자, 총 비용. 예를 들어서 헷갈리면은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수익이 100원인데 비용이 70원이다. 그럼 순이익이 30원이잖아요. 그럼 양쪽이 똑같은 거 맞죠? 그죠? 이건 순이익을 예를 든 거고 순손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순손실. 자, 예를 들어서 총 수익이 70원인데 총 비용이 90원이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단기 순손실이 20원이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숫자를 간단히 넣어봐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3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자본 더하기 수익과 같다. 이거 여러분 시산표 등식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 자본 수익을 더한 것과 같다. 시산표 등식입니다. 이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2번 같은데 기말 자산 빼기 기초 자본은 순손익이다?
그럼 기말 자산을 빼는 거예요? 기말 자본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 자본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잘못된 등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논리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또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꼭 여러분 공식을 어느 정도 좀 암기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당기 총수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 12번 제가 한번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본문 수업할 때 제가 적어 드린 공식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적어 놨는데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할 때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있으면 더하면 이게 기말 자본이죠. 또는 기초 자본에다가 비용이 더 커서 당기 순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돼서 그걸 빼면 기말 자본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연도 중에 회사 어, 대표이사가 추가 출자, 기업에 추가 투자를 해서 자본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투자했던 자본을 인출해 갈 수도 있고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제가 적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총 수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자료에 있는 걸 한번 숫자를 적어보면 기초 자본은 20만 원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기말 자본이 100만 원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초 자본, 기말 자본. 맞죠? 추가 출자한 게 있었나 봐요.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느니까 추가 출자한 것만큼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자본이 늘어나겠죠. 10만 원만큼. 그렇죠? 이렇게. 자, 인출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인출한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서. 맞죠? 그럼 여러분 20만 원하고 10만 원을 더하면 30이에요. 근데 지금 기말에 100이 됐다는 건 이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7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7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총 비용이 여기 3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70만 원이 되려면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370만 원이 총 수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3번입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했다. 이런 미수이자라는 건 뭐냐면 미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미수 수익. 자, 우리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손익의 정리라고 해서 공부했던 게 이연의 개념과 발생액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연이라는 거는 결산할 때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수익의 이연이란 것은 혹시 올해에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면 무슨 수익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다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용의 이연은 어때요, 여러분? 결산할 때 혹시 올해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할 때 대변에 무슨 비용을 줄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발생주의 개념이에요. 그죠? 발생주의를 우리는 하다 보니까 혹시 내년도에 수익을 미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선수 수익으로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게 있다면 선급 비용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발생이란 것은 예상의 개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결산할 때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됐지만 12월 30일 시점에서 기간 경과된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수익을 예상해서 무슨 수익이 발생했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죠. 이게 미수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미수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미수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수익 항목에다가 세부 이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수 이자 그러면 미수 수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비용의 예상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자, 내년도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산 시점에서 보니까 비용이 이미 경과된 게 있는 거죠. 기간이 경과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 30일 시점에 무슨 비용이 발생됐다. 그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이게 뭐 미지급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미지급 임차료가 될 수도 있고 요 비용이라는 단어를 세부 계정 명칭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합해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로 기록을 해도 되고요. 그쵸? 자, 이렇게 손익의 정리와 관련된 계정 과목 요것들을 조금 정리를 머릿속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면 자, 그러면 지금 미수이자, 미수수익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수수익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 누락된 거니까 자산이 과소계상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산이 과소계상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벌써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산이 과소계상될 거다.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과소계상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여기 수익이니까 비용 가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채 가소하고도 상관이 없고 수익이 과대다? 아니죠. 수익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수익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됐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산을 미수수익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누락했으니까 미수수익 자산이 과소계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13번도 또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번이에요. 자,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를 예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보증법으로 하고 있고 기말 분계 전에 충당금의 잔액이 10만 원이 이미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즉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60만 원을 대손 추정을 했는데 충당금이 지금 1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계산 근거를 한번 써보면 3천만 원에 2% 하게 되면 60만 원인데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를 더 보충하시면 돼요. 그렇죠. 50만 원을 보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겠어요? 대손상각비 50, 대손충당금 50 이렇게 해서 2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합계잔액시산표의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산표의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자, 대변에 잔액이 남는 거는 자본과 부채예요. 그쵸? 자본과 부채.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죠. 그럼 자산은 여기 미수수익이잖아요. 미수수익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잔액이 표시될 수 없죠. 미수수익은. 그죠?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인데 수익은 대변에 기록되고 대변에 잔액이 표시가 되죠. 맞죠? 자본, 미지급 임차료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미지급 임차료라고도 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도 하고 자, 이건 부채죠. 자, 이렇게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표시가 되는 거 맞죠? 미수수익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15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50입니다. 자, 근데 이자 미수분을 6만 원을 누락했대요. 그럼 이걸 수정하게 되면 우리가 분기를 어떻게 하죠? 차변의 미수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6만 원을 기록해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이렇게 6만 원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6만 원만큼은 이자 수익이 인식되니까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되겠죠. 자, 임차료 미지급분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차변에 임차료 비용의 발생 8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또는 뭐 미지급 금도 좋고 그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당기순이익엔 마이너스 효과가 되겠죠. 그럼 이런 수정 분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수정 전에 5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으로 6만 원만큼 플러스가 될 거고 임차료 비용 8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 더하기 6만 원 빼기 8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4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48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17번도 16번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보시죠.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발생했으나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죠?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라고 분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는 수익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걸 분기해주면 당기순이익에는 마이너스 효과예요, 플러스 효과예요? 그렇죠. 플러스 효과가 나겠죠. 5만 원만큼.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했으니까 기록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당기순이익엔 마이너스 효과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수정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데 만약에 이 수정분기를 하게 되면 임대료라는 수익이 5만 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만 원이 기록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정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55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그렇죠. 54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분석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 만 원이며 자,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는데 미지급된 보험료가 지금 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발생되어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4만 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제가 T계정을 그려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미지급 보험료라는 것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그럼 부채니까 미지급 비용, 즉 미지급 보험료 부채가 작년에 잔액이 2월 돼서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2월 된 기초 잔액은 없대요. 여기 지금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 없다는 얘기가 지금 장부상에 기초 잔액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부채는 대변에 더 금액이 많지만 T계정상으로 우리가 잔액을 표시할 때는 부채는 여기 기말 잔액 이렇게 해서 부채 잔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대변에 더 부채는 잔액이 남지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해될까요?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 감소하고 대변에 더 금액이 많지만 잔액을 표시할 때는 이 T계정 원장상에 여기 기말 잔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말 잔액이 여기 보시면 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험료가 발생이 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게 4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기에 발생된 미지급 보험료가 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미지급 보험료, 부채죠. 또는 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보험료 4만 원이 분기가 됐다면 단기에 발생이 되면 이 미지급 보험료 4만 원은 여기 대변에 금액이 들어가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대변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기에 이 미지급된 보험료를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변에 있던 미지급 보험료 부채가 차변으로 줄고 현금이 나갔을 건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단기에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차변에 요 미지급 보험료 차변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겠죠. 원장상으로. 맞죠? 그랬을 때 이 양쪽의 숫자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잔액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미지급 보험료 부채의 대변 합계가 4만 원이고 차변에 지금 잔액이 만 원이 있다는 건 얼마를 지금 단기에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3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의미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T 계정으로 좀 어렵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이 문제를 푸는데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도 좀 내용이 어려웠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분계로 분석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이자 수익의 T 계정을 보시면 이걸 보고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자 수익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대변에 10만 원이 있죠. 그럼 이자 수익이 대변에 10만 원이 분계가 돼서 지금 T 계정 원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보통 예금은 뭐예요? 상대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자 수익이 차변에 6만 원이 있죠. 이자 수익이 차변에 6만 원이 있어요. 이 선수 수익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T 계정을 보고 분계를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차변에 4만 원이 있네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 손익은 뭐예요? 결산할 때 수익과 비용 마감하잖아요. 집합손익으로. 그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1일 날 이자 수익 10만 원 받았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이 중에 6만 원은 내년도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줄인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이게 상계가 되는 거니까 4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4만 원의 이자 수익이 12월 말일 날 마감된 거예요. 이렇게 손익으로.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자, 이 19번도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자, 20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비용은 과대하게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비용이 과대하게 돼 있으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과소하게 계상이 돼 있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됐다는 건 회사의 자본도 과소하게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산은 과소하게 돼 있겠죠. 그죠? 자산으로 했어야 되는 자산으로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20번의 답은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은 감소, 즉 자산은 과소계상돼 있다. 자산으로 해야 될 걸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비용을 과대하게 기록했으니까 이익은 과소계상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계정 과목 중에 재무제표상 분류기준 항목이 다른 거. 자, 예수금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죠. 미지급 비용 부채죠.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2번.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 다시 한 번만 위로 갈게요. 다시 한번 위로 갈게요. 자, 수익의 이연은 뭐예요, 여러분? 올해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줄이고 선수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은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으면 결산할 때 비용을 줄이고 선급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수익의 예상은 뭐죠? 결산할 때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익이 발생된 게 있다면 미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의 예상은 뭐죠? 결산할 때 현금으로 지급된 건 없지만 비용이 발생된 게 있으면 예상해서 비용을 기록하고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외워야 돼요. 자,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 자산이에요. 수익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 자산이죠. 비용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선수 수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정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뭐죠? 성급 비용이죠. 성급 비용입니다. 성급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거 동일한 문제죠. 그죠? 성급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문제를 또 풀어봤고, 문제 중에 또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들도 몇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